안녕하세요. 코드브릿지입니다. 이번 이제 강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내어드린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날짜 입력하고 해서 이제 결과를 여기에 출력하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거를 내어드렸죠.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레이블 4개랑 텍스트 박스 4개 그리고 버튼 3개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인데 여기에 빈칸 비어져 있고 크게 만들어서 일단은 정말 별거 없고요.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은 일단은 레이, 어, 레이블 가지고 와서 글씨 지우고 여기 보더 스타일에 아마 기본이 non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fixed single로 바꿔주시면 테두를 뜨고 안에 텍스트 지우고 그리고 오토 사이즈 이거 있죠? 이거를 false로 바꿔주면 내가 수동적으로 바꿀 수 있죠. 크기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버튼은 이렇게 뭐 이름 바꾸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러면 안쪽 코드를 보도록 하죠. 코드를 보시면 저는 일단 스트링 데이터 타입 3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링 예를 들어 데이터 타입을 베리어블을 지정을 할 때 선언을 할 때 뭐 같은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를 지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스트링밖에 일단 안 배웠으니까 뭐 피자 하고 스트링하고 치킨이라는 데이터 타입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를 하나로 컴마하고 치킨 이렇게 하면 2개가 선언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뜬 이유는 앞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떴는데 아이고. 이렇게 2개 방법이 있다 하는 방법이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각자 데이터 타입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줬어요. 이제 첫 번째 텍스트 데이 오브 더 위크 더 텍스트 제가 이름을 다 텍스트라고 지었거든요. 이 텍스트 박스에. 그래서 이제 이번 요일에 텍스트는 요 스트링 day of the week라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에 저장을 하고 month는 여기다 저장하고 이름 그 요일의 이름을 여기다 저장하고 그 정확한 날짜 그러니까 뭐 6월이다 이런 거를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에는 며칠이다라는 거를 저장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2열은 이렇게 보여주면 좀 편하려나?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가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가고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가고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갑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은 여기가 answer output text answer output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고요. answer output text는 처음에 요일 들어가고 플러스하고 다시 넣어주죠. 컴마 하고 플러스하고 name of the month 플러스 name of day of the month 플러스 컴마하고 요게 이제 스페이스 살짝 띄워주고 year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클리어 버튼 다 지우는 것도 제가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리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값을 다 이렇게 그냥 더블 커테이션으로 해서 비워지게 저걸 누르면 여긴 다 지워지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xit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은 닫히기. 그래서 한번 뭐 시험을 보면 오늘이 뭐 27일 몇 월 뭐 3월 며칠 오늘 요일이면 금요일 3월 27일 몇 년도 2030년 이렇게 하고 날짜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클리어하면은 지워지고 그리고 엑시트 하면 닫히는 코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른 variable 타입들, 즉 데이터 타입,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숫자들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들을 배울 건데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시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윈도우즈 폼 앱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게요. 결국엔 똑같은데 그 디자인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솔 어플리케이션 눌러주시고 이름은 저는 lecture 3 하고 콘솔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뜨는데 똑같죠? 모양은 차이는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봐요. 디버깅을 해보면 그 우리가 맨날 보던 디자인 창이 안 뜨고 콘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제 처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콘솔 창에다가 이제 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텍스트 같은 걸 보여줄 때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console.write line으로 적어서 console.write line이나 console.writ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 hello world랑 hello라는 글씨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차이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줄 차이예요. 줄. 예를 들어 console.write를 먼저 쓰고 이런 write에서 뭐 by를 쳐봐요. 이걸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헬로우하고 by가 이게 모든 게 다 같은 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write line은 치고 한 줄을 띄워주거든요. 이 라인 자체가 이제 한 줄을 띄워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 뭐 write 라인이 맨 위에가 있으면은 hello world 치고 그 다음에 띄워주고 스페이스가 아니라 엔터 쳐가지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헬로우랑 by가 출력되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다음 줄 넘어가서 헬로 바이 이런 차이예요. 라이트 라인이랑 이렇게 됐고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 숫자를 배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 뭐 있죠? 배운 거? 스트링 있죠.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우리 뭐 선언 하나 해줍시다. 박스를 만듭시다. 넘버 원이라는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줄 건데 스트링은 데이터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뭐 써야 된다 그랬죠? 더블 쿼테이션 써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숫자를 10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무조건 더블 쿼테이션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하나 더 만들어요. 박스 넘버 2라는 그리고 여기다가 20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물 뭘까요? 두 개 합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숫자 같은 것 덧셈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덧셈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3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봐요. 결과는 여기 6이 뜹니다. 그쵸?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박스에다 넣은 거 두 개의 값을 더해주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넘버 1이라는 박스에 있는 데이터랑 넘버 2에 있는 데이터를 더하고 싶다. 즉 이거 10이랑 20을 더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30인데 얘가 보여주는 거는 1020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 그때 스트링 컨카테네이션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두 개의 스트링을 합할 때 플러스 사인을 넣고 합하죠. 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넘버 1엔 안녕이란 값이 있고 넘버 2에 하세요라는 값이 있으면 그거 두 개를 합치고 싶으면 플러스 이용해서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지금 거의 같은 원리예요. 얘가 이 컴퓨터가 보기에 10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는 숫자로 안 보이고 그냥 문양 캐릭터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링에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얘를 숫자로 인식을 안 해요. 지금 보이는 컴퓨터에게 10이랑 20이란 숫자는 컴퓨터에게는 그냥 문자인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할까요? 물론 아까처럼 그냥 10이랑 20을 더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30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지만 우리는 데이터 타입 즉 베리어블을 선언해서 10이랑 20 숫자를 합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스트링은 캐릭터 그냥 문자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숫자를 담는 데이터 타입 int를 사용할 거예요. int는 인티저의 약자인데 인티저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정수예요.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수란 소수점 자리가 없는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뭐 그냥 3 아니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도 붙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0도 포함입니다. 그런 거를 담는 거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데 인티저를 0으로 치면 이런 스펠링이 되고요. 근데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할 때는 int라고 해요. 이렇게 약자로 하죠. 그래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에 넘버 1이라는 박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10을 넣을 건데 이 더블 쿼테이션은 스트링 캐릭터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미리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아채셨겠지만 우리가 이걸 출력시킬 때 여기서는 이 더블 쿼테이션을 안 썼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출력될까요? 아까랑 똑같이 출력이 돼요. 1020 이렇게. 왜냐하면 더블 쿼테이션 뜻 자체가 얘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int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
그 int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에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얘는 스트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코테이션을 뺍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 초록색 마크 떠 있죠. 이건 에러가 떴다는 게 아니라 왜 떴냐면 우리가 이 박스에다가 넘버1이라는 베리어블을 만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넘버1이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없어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게 우리의 프로그램의 전부라면 이거는 필요 없어. 왜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쓸 거예요. 그쵸? 써주면 넘버1이라는 베리어블과 넘버2라는 베리어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초록색 마크 없어진 거 보이시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 30이라는 데이터 값을 얻은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덧셈을 하려면 스트링이 아닌 숫자를 넣는 숫자를 쓰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인티저라는 숫자 어느 정도의 숫자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인티저는 정수니까 소수점이 들어가는 뭐 10.3 요런 거는 안 되겠죠. 보시면 이제 빨간색 물결 뜬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써야 한다. 더블이 다른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10.3이 안 돼.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정확히는 최대가 2147 483 647 인티저는 여기까지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이거거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7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그 두 개 사이의 숫자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인티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자릿수를 올려봐요. 8로 그러면 바로 빨간 물결 뜨죠. 이게 데이터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의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박스를.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인티저라는 특성을 가진 박스의 넘버1은 총 4바이트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요 숫자 이제 7 요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굳이 외워야 하나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내가 만약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에러가 떠요. 그럴 경우에 내가 혹시 그 결과물이나 그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크기가 넘어가지 않았냐 그거를 그 정도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 이번엔 숫자 소수점 같은 것도 담고 싶어요. 뭐 3.0 같은 거 3.1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소수점 자리가 있는 숫자를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씁니다. 이게 자주 많이 쓰이는 건데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넘버 3이라는 박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 10.5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또 하나 넘버 4에다가는 10.3이라고 넣어줘요.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걸 결과물을 볼 때 넘버 3이랑 넘버 4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면은 20.8이라는
소수점 자릿수가 나왔고 우리는 소수점 자리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박스에 넣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블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더블의 맥스 최대 밸류는 이 숫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9로 바꾸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더블을 이렇게 배웠고요. 간략하게 이제 주로 인트하고 더블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간략하게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1바이트는 몇 비트죠? 8비트죠. 8비트가 숫자가 몇이에요? 2의 8승 하면 256인데 이게 0부터 255까지의 숫자예요. 그래서 총 256인데 그래서 바이트는 좀 의미있게 이름 짓죠. 넘버 바이트 넘버라고 하고 255가 최대예요. 0부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257 하면 물결 표시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숫자만 사용한다면 바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면은 S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S바이트 넘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399 이러면은 해당 안 들어가고 최대치가 마이너스 128 이렇게 있고 숄트 그 다음이 숄트라고 있는데 뭐 숄트 넘버 하면은 인티저에서 이거는 이제 인티저 밸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수 32,768부터 32,767까지 9면 안 되고 8까지 또 uint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기다 적을까? uint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포지티브 넘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어 있는 숫자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더 폭이 커요.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게 두 개 범위잖아요, 범위가. 근데 이거는 0부터 그냥 플러스까지. 그래서 아마 저 두 개 합친 값이 들어가서 뭐 선언은 이렇게 하되 최대치는 2 뭐 이 정도 숫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굳이 알아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숄트가 있으면 롱도 있어요. 롱 굉장히 큰 인티저를 담는 숫자인데요. 저건 읽지를 못하겠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강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적는 정도로 할게요. 일단은 u롱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롱은 이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굉장히 큰 숫자를 포함한 숫자인데 u롱은 이제 플러스만 0부터 플러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볼게 플로트라는 건데 이제 플로트 넘버는 30.54 근데 이게 소수점 자리만 들어가는데 물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F를 붙여줘야 돼요. F가 붙는 거는 이제 이 숫자는 플로트라는 숫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데시말이라는 숫자가 있고 데시말 넘버. 요것도 마찬가지로 M 요거는 M을 붙여줘야 된다. 숫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타입을 배웠어요. 여기서 추가로 보면은 이제 char 캐릭터의 약자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블 코테이션 안 써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더블 코테이션은 스트링에서만 쓰기 때문에 안 돼요. char은 싱글 코테이션 하나 들어가는 거에다가 캐릭터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러 개는 안 돼요. 무조건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캐릭터의 특성이고, 캐릭터가 두 개의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당 보통 이제 2바이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char은. 그리고 하나가 불리안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죠. 불리안은 두 가지만 담습니다. true 아니면 false예요. true 아니면 false. 오케이. 자, 그럼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알아야 하나요?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그 굉장히 이제 컴퓨터의 자원,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말 진짜 딱딱 맞춰서 정확히 이 데이터 타입은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요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물론 요즘에도 굉장히 한정적인 굉장히 용량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사실상 딱 맞춰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랑 뭐 더블, 뭐 데시말, 플로트 뭐 이 정도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인티저, 뭐 더블, 플로트, 데시말 그리고 뭐 char랑 불리안 요거는 다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뭐 예를 들어 내가 비즈니스 관련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하면은 롱 같은 것도 쓸 수 있겠네요. 크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더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인다고 했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쪽에 더블이라는 걸 두고 스피드라고 데이터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건데 예를 들어 더블이니까 뭐 소수점 자리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티저 밸류를 넣어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소수점 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안 들어갈까요? 더블에 안 들어가는 건 바로 데시말 밸류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데시말 밸류는 안 들어가냐 하면은 데시말 데이터 타입이 포함되는 크기가 더 커요. 더블보다. 그러니까 더블이 작은데 작은 박스에 어떻게 큰 박스를 넣겠습니까? 그래서 데시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석 처리해 주고요. 자, 그럼 데시말에서 안 되는 걸 볼까요?
이건 당연히 됩니다. 데시말에 데시말을 넣은 거니까. 데시말에 인티저 밸류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프라이스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인티저 밸류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인티저 밸류가 변환이 된 거예요. 데시말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블 밸류는 데시말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이 밸류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크기는 물론 데시말이라는 박스가 더 크지만 만약에 데시말이라는 크기가 작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더블이 만약에 더 커요. 큰 박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해놓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이 정도만 보고 우리 이제 덧셈, 수학 덧셈 뺄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한 숫자를 사용할 건데 잠깐만 저거 사용해보자. int 넘버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죠. 위에 넘버 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좀 더 알기 쉽도록. 그래서 딱히 크게 바뀐 건 없고 int 넘버 1, 뭐 int 넘버 2, 더블 넘버 3, 더블 넘버 4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대로 쓰셔도 되고 바꾸셔도 됩니다. int 넘버 2를 더하는 걸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결과를 볼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결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0이 나옵니다. 덧셈은 이렇게 하면 되고 뺄셈은 어떻게 하냐? 뭐 10 빼기 5 결과는 뭘까요? 5죠?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붙은 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붙은 걸로 나와요. 곱셈 한번 해보죠. 곱셈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별 모양 어딨지? 요거 이렇게 치면 곱하기가 돼서 50이 나와요. 나누기는 front 슬래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10 나누기 5는 뭘까요? 2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0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두 개가 인티저잖아요. 인티저하고 인티저끼리 만나기 때문에 결과도 인티저로 나옵니다. 몇 가지 그런 룰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0.5라는 숫자를 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시말을 이용합니다. m을 붙이면 데시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0.5로 데시말하고 데시말끼리 나눠주면 데시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0.5라는 값을 정확히 뽑아내고 싶으면 데시말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건 인티저끼리의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배울 게 모듈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호가 퍼센트 기호 있죠.
요거에서 요걸로 쓰입니다. 이걸 뜻은 10에서 2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여기서 10에서 나누기 5는 2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결과가 5가 나오지 않고 0이 나옵니다. 보시면 0이 나왔죠? 이제는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요거는 다 주석 처리할게요. 예를 들어 순서에 대해서 보면 수학할 때 똑같아요. 이거는 쉬워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결과가 뭘까요? 이게 먼저 되고 요거랑 곱해질까요? 아니면 곱셈을 먼저 할까요? 보통 수학은 곱셈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는 13입니다. 13이 나왔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10 나누기 2 마이너스 3. 이건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2가 나옵니다. 앞에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 먼저 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 가지고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더하기 1을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수학이 어떻게 해요? 괄호 치죠. 똑같아요. 괄호 치면 됩니다. 이거의 결과는 28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6 빼기 3 괄호 치고 곱하기 2 플러스 7 나누기 3 괄호 닫고.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9가 나옵니다. 이렇게 괄호된 거 먼저 빼고 더하고 그래서 곱하고 나누기 3. 인크리멘트하고 데크리멘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플러스 3 이런 게 있고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결과에 하나를 더해주고요. 요거는 하나를 빼줘요. 그래서 x라고 해놓고 요거를 3이라고 해요. 그러면 컨솔 라이트 라인에 x 플러스 x로 해봐요. 그리고 런을 해보면 결과가 4가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된 게 보이시죠?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앞에 부분. 만약에 마이너스면 하나가 줄어서 2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또 이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은 3이 안 되죠? 근데 4가 됐죠. 이 앞에 부분 거는 뭐냐면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3에다가 1을 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놔줘야겠다. 처음에 했던 건 요거는 먼저 더하고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더해주고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선 이거의 답은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x의 값은 4예요. 여기서 x의 값은 여기서도 4입니다. 왜냐? 먼저 4라는 x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4고 여기서 이제 넘어올 때 x가 5가 되죠.
그래서 결과가 4, 4, 5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순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x는 2를 더하고 싶어요. x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에다가 2를 더해서 1을 넣어주고 싶어. 그럴 때 여기처럼 플러스 플러스 x를 해도 되고, 아니면 x는 x이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해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이퀄 사인이 수학의 이퀄 사인이랑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쓴 거는 수학의 이퀄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x는 4다. x랑 4는 x는 4이고 4는 x다.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요거 코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 x라는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3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라는 variable 거기다가 x 플러스 1의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가 됐죠? 그럼 만약에 아니라 저거랑 똑같이 쓰되 더 편하게 쓰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x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x에다가 그 x 값에서 1을 더한 값을 x에다 넣는다라는, 아니면 뭐 플러스 플러스 x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도 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캐스팅이라는 걸 배울 건데, 캐스팅이 뭐냐, 예를 들어 더블하고 그레이드하고 93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인티저 밸류를 더블에다가 넣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보이지만 93이라는 인티저 밸류가 더블로 데이터 타입이 컨버트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거의 데이터 타입 값을 알고 싶으면 type of 치고 grade, 이게 아니라 grade type of get type 하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더블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또 하나, int에다가 캐릭터를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C라는 캐릭터. 이게 사실은 이게 C라는 캐릭터지만 사실은 이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일단은 쳐보면 결과가 67이라고 나와요. 67. 이게 왜 그러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있는데, 아스키 이제 숫자로 된 거를 이제 코드에다가 문양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67에 해당하는 게 C라는 알파벳인 거죠. 이제 이게 차트예요. 아스키 차트인데 보시면 여기 C에 6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를 실행했을 때 C를 출력시키면 67이 뜹니다. 그리고 왜 67이 C라고 안 뜨고 왜 67이 떴냐고 하시면 여기서 인티저라는 레더, 이 C라는 캐릭터가 레더의 인티저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레더가 무슨 타입이냐고 물어본다면 인티저라고 뜨죠. 32는 32비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될 거예요. char 해서 char letter 하고 char 하고 뭐 60 이거였나? 이렇게 하고 console writeline char letter 로 치면은 결과가 C로 나옵니다. 보시죠? 제가 그래서 67이라는 건 ASCII 코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ASCII 코드에서 char 이게 캐스팅이라는 거거든요. 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캐스팅을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데이터 요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char이라는 박스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캐스팅인데 여기는 안 보이는 거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데이터 타입을 물어본다면 당연하겠지만 char로 나오죠. 인티저가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 더블 A는 뭐 95.0이라고 쳐봐요. 이거는 95.0이라는 더블의 값을 더블에다 그냥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int b 60 int c는 뭐 30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더블 평균을 구하는 거를 써요. 그래서 A랑 B랑 C랑 평균을 구하고 3으로 나누죠. 이런 평균이 나오죠. 타이포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은 여긴 인티저지만 여긴 더블이에요. 인티저랑 더블랑 합쳐져서 나누기 3이 되는데 결과값은 더블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보면 61.6664라는 더블이 됐죠. 인티저 값이 숫자와 관련된 거랑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실제로 응용을 해봅시다. 이 정도는 하고 너무 이론만 한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다음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도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번에는 윈도우즈 폼으로 만들 거고요. 우리 원래 하던 거. 자, 뭐를 할 거냐? 정말 간단한 걸 할 거예요. 필요한 거는 유저가 입력해줄 텍스트박스 2개, 요거랑 레이블 하나, 정답 답을 보여줄, 그리고 버튼 하나.
이렇게 해서 레이블은 이름을 레이블 아웃풋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없애주고 보더 스타일에 픽스드 싱글 하고 오로 사이즈를 펄스로 바꿔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여기는 txt number 1 여기도 txt number 2 그리고 이거는 calculator 버튼 이렇게 하고 이름은 calculate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뭐냐 숫자를 넣으면 이게 결과를 출력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버튼이 이벤트 핸들러겠죠.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저장할 겁니다.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인티저 number 1이라고 하고요. 인티저 number 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저가 입력한 여기 값이 넘버 1으로 들어오고 여기 값이 넘버 2로 들어와서 넘버 2, 1과 2를 더해줬을 때 여기에 보여주게 하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도 하나 만들죠. 뭐 아웃풋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넘버 1, 넘버 2 요거를 결과 아웃풋이라는 곳에 넣어줄 거잖아요. 그쵸? 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initialize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숫자를 안 넣었는데 덧셈을 실행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없어졌죠. 이렇게 일단은 지워두고 이렇게 요 값을 이제 텍스트로 보여줄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넘버 1은 텍스트 박스 넘버 1의 텍스트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여기 빨간불이 떠요. 왜 빨간불이 뜨냐? 이게 텍스트 넘버 1 다 텍스트 여기에 유저가 입력한 값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스트링의 값을 인티저라는 박스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변환을 해줘야 돼요. 스트링의 값을 인티저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int parse예요. parse를 치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요. text 이렇게 텍스트 대문자로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text.number 1 텍스트라는 스트링의 값을 유저가 입력한 값을 인티저로 변환을 시켜서 넘버 1에 넣어주는 거예요. 넘버 2도 똑같죠. text number 2 text 이렇게 하면은 넘버 1이랑 넘버 2의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더한 값을 출력을 해서 텍스트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만들어준 게 레이블 아웃풋이죠.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아웃풋을 넣어주는데 이게 또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인티저죠. 더했으니까 인티저 값을 여기에다 넣어주려니까 이 스트링이라는 곳에 넣어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인티저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환할까요? 이거 될까요? string.parse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 스트링으로 바꾸려면 여기 보시면 toString이 있어요. toString을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이 아웃풋이란 값이 스트링으로 변환이 돼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10을 하고 calculate 해봐요. 결과가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누기도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divide라고 해요. 텍스트를 그리고 버튼 divider 이렇게 하면 숫자 두 개 입력했을 때 요거를 눌렀을 때 요 숫자를 나눈다. 이거 나누기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봐요. 똑같이 우리가 쓸 거는 똑같잖아요.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number 1 나누기 number 2고요.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아웃풋은 toString으로 해서 보여주기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 2 하면 결과 뭐가 나올까요? 5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티저에서 나누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인티저 값을 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10하고 2를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를 했지만 만약에 3하고 2를 나눠봐요. 그럼 결과 뭐예요? 1.5죠. 근데 1.5는 인티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했을 때 인티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과값을 소수점 자리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 값들을 더블로 바꿔줍니다. 더블로 바꿔주니까 여기서 parse도 더블로 컨버터를 하고 유저가 입력한 값을 더블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제 더블 값이 저장이 되고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 1하고 3, 1 나누기 3은 더블 값으로 소수점 자리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덧셈 하는 계산 앱을 만들어 봤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솔직히 오늘 좀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법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관련된 데이터 타입 전부 다 알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건 더블, 인티저, 그리고 플로트, 데시말, 그리고 숫자와 관련이 없는 캐릭터, char, 그리고 불리안 요렇게는 알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서 저희가 계산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빼기도
추가해 보시고 나누기는 추가해 봤고 덧셈 추가해 보고 뭐 모듈러스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나오는 그런 거를 해본다던가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데이터 타입을 써보면서 아 여기 사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한거나 하셨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것은 이제 링크로 걸어 둘게요. 그거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그냥 대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숙제, 다음 시간까지의 숙제는 또 간단해요. 뭐 저희가 크게 배운 게 없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아이템 가격을 넣으면은 그리고 아이템 가격을 넣고 여기에 할인율을 퍼센테이지로 넣었을 때 이제 결과값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 대강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텍스트 박스예요. 텍스트 박스 3개, 그리고 레이블 3개, 그리고 버튼 2개예요. 요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색깔이 좀 진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이. 예를 들어 처음 가격이 뭐 100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할인율을 10% 할인 받았어요. 그러면은 총 내가 얼마를 내야 되면 되죠? 90원 내면 되죠. 1000원이었을 때 900원 내면 되고 만약에 내가 뭐 50% 할인 받았어. 500원을 내면 됩니다. 만약에 뭐 할인율이 5.5예요. 그러면 94.5만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 나오고 엑셀 눌렀을 때 프로그램 닫히고 하는 정도. 요거 간단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요거 유저가 입력한 값, 요 값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하고 요 값, 요거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지는 안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 소수점 되는 것도 보이고 여기도 소수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제 소수점도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